2월 마지막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사 독점법, 의사면허 취소 범위 확대법,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보건의료계 총결집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회원들의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임총에서 박성민 대의원의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한 민생 법안도 아닌 간호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키로 한 것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비대위 활동에 대한 전폭 지지를 약속하고 비대위와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취소 범위 확대법의 법률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며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간호사 독점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 확대법 논란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 독점 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반발해 의정 협의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의정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역시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약 배송을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약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최근 불거진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 사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 약배송 등 직역단체 및 업계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 범죄에 대해 건보공단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부 사무장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의료인 단체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 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건 제주도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 15일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미래 보건의료 체계 등에 미칠 파급 효과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공익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의사가 아닌 사람의 보건소장 임명을 허용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확대하는 직역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유보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은 법안 의결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민간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토록 하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응급실 폭력 사태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피해자 치료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보안 검색해 흉기 등의 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보안 인력이 경비봉과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보안 인력과 보안 장비 운용 비용 등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의 의사중원 주장에 편승해 의대 유치 경쟁이 전국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의대 설치를 노렸던 지방 국립대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찰대와 카이스트 같은 특성화 대학까지도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앞다퉈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 경북 안동시와 경남 창원시, 충남 공주시, 경기도 동두천시가 의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신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 치료용 스마트폰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 업체가 개발한 불면증 개선용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솜즈를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솜즈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식약처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자문을 거쳐 솜즈가 불면증 개선에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신의료기술 등재 등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기관과 종류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을 기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4개소에서 통계청, 국립재활원 등을 추가해 9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공개하는 데이터의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57종으로 확대되는데요. 통계청의 사망 원인 정보, 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 관련 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 환자관리 정보 등이 추가됩니다. 새롭게 추가한 데이터는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4월부터 데이터 활용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